자, 이번 시간에는 생명유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생명유전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미생유전과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오른쪽에 있는 생명검사표를 볼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숫자가 혹시 뭐로 보입니까? 선생님 눈에는 97로 보입니다. 97로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정록 생명인 경우예요. 정록 생명. 얘가 적색이고 여기 적색이고 얘가 녹색이잖아요. 정록 생명. 여러분 구별을 못하면 정록 생명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런 생명은 과연 어떻게 유전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생명은 우리 지난 시간에 미맹 같은 경우에는 상념sep체에서 이게 미맹이죠. 미맹은 상념색체에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생명은 성염색체에서 전달이 되는데 그 중에서 X염색체에 의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성이 덜 걸려요. 왜냐면 여러분들 여성 같은 경우는 남성 같은 경우는 XY죠. 여성 같은 경우는 XX입니다. 근데 남성은 X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생명 유전은 X 염색체 위에 있기 때문에 보통 그걸 유전자를 X 다시라고 합니다. 이러면 다시라고 하면 얘는 생명이에요.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X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유전자가 있어야 생명이지 하나만 있으면 생명이 아닙니다. 이거는 밑에 있는 가계도 조사를 통해서 자세히 할 테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염색체 있다. 생명 유전은 성염색체 있다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자, 밑에 이걸 봅시다. 항상 이 가계도가 나오면 선생님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특정 형질. 여기 생명이죠. 생명이 유전자가 우성인지 열성인지 이걸 찾고요. 두 번째로는 유전자형을 모두 나타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생명 유전자가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판단하려면 이렇게 찾으면 돼요. 정상인 부모 사이에서 생명인 자식이 태어나 있는 가기도를 찾거나 아니면 생명인 부모 사이에서 정상인 자식이 태어나 있는 가기도를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가지밖에 없네요. 정상인 부모 사이에서 생명이 튀어나왔죠? 이거를 보면 됩니다. 여기 부분을 좀 자세히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어떻게 우성과 여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한번 선생님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가 같은 경우에는 특정 형질, 즉 생명을 갖고 있죠. 그러면은 일단은 가 같은 경우에는 남자니까 XY일 거예요. 근데 이 생명 같은 경우에는 X염색체 위에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X가 생명이기 때문에 X염색체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인 남자의 Y는 누구한테 왔어요? 아빠한테 왔겠죠. 그럼 여기는 아버지가 이 Y가 여기 있을 거고. 근데 아빠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정상이죠. 그러니까 X가겠죠. 그다음에 이 X 다시는 하나한테 누구한테 왔어요? 엄마한테 왔겠죠. 그럼 엄마는 X 다시를 썼는데 엄마는 뭡니까? 정상이네요. 그러면은 X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엄마 같은 경우에 보세요. 생명 유전자 X 다시를 또 있고요. 정상인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두 개가 대립을 했는데 얘는 뭐예요? 정상이죠. 그럼 결국에는 이 X 다시 즉 생명 유전자가 X 즉 정상 유전자의 열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두 가지가 경합했는데 뭐가 튀어나왔어요? X 즉 정상인 유전자에 해당하는 놈이 튀어나왔잖아요. 얘는 정상이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네요. 생명은 열성이다. X하고 X-가 경합했는데 얘는 뭐로 나왔어요? 정상이죠. 그쵸? 근데 X-가 뭐였어요? 생명 유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이 튀어나왔으니까 정상이 우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X-가 열성이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첫 번째 해결 클리어. 자, 두 번째 유전자형을 나타내면 되죠. 일단은 봅시다. 여성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생명을 좀 표현하기 쉽죠? 얘는 여성이니까 X 다시 얘는 X 다시 Y X 다시 Y죠. 자, 씁시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XY인데 아니 맞죠? 정상이니까 정상인 남자는 쓰기가 편합니다. 정상인 먼저 씁시다. XY 이제 여성이 이제 애매한 거죠. 왜냐면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정상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씩 찾아봅시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정상인 여자가 튀어나왔죠. 그러면은 여자 같은 경우는 X인데 일단 부모 중에서 한 사람이 X 다시를 무조건 갖고 있으니까 이 X 다시가 여기다가 치면 이 사람 정상이니까 X 위에서 X가 내려왔겠죠. 얘는 그러면 X 다시겠네요. 그 다음에 봅시다. 왼쪽에 있는 이 사람 얘도 일단 X 정상인데 얘가 다시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판단을 하려면 밑에를 봐야 돼요. 밑에를 보면 일단은 이 Y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왔겠죠. 그럼 이 X 정상은 여기서 왔을 겁니다. 그쵸? 근데 이 사람이 X 다시어도 이 정상인 남자가 나타날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얘는 두 가지 가능해요. 자, 첫 번째, 여기 이제 첫 번째 얘를 보면, 얘 같은 경우에도 딸이니까, 아니, 여자니까, X를 갖고 있는데, 이 아버지한테 X를 하나 가지고 있어, X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줄 수 있는 X 다시니까 얘는 무조건 X 다시예요. 그쵸? 그럼 엄마는 무조건 X를 줘야 되겠죠. X 다시 주면 얘는 생명이니까 X를 줘야 돼요. 그럼 X를 줬을 때, 지울까요? X를 줬을 때, 다시고 X를 줬을 때, 이 X 다시는 여기서 왔으니까 이 X는 엄마한테 왔겠죠. 그러면은 이 엄마가 XX여도 가능하고요. XX 다시여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이 사람, 이 엄마는 정해질 수가 없어요. XX 다시 혹은 XX. 그죠? 얘도 정상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XX 다시가 되겠죠. 그죠? 이 여자와 여자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얘 보실까, 얘를 보면 얘는 여자잖아요. 그러면은 X 하나는 무조건 남자한테 아빠한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X. 그럼 엄마가 줄 수 있는 거는 X를 줘도 얘는 정상이고 만약에 아빠가 X를 줬고 엄마가 X 다시를 줘도 얘는 정상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딸도 정해질 수가 없네요. 결정했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해질 수 있는 사람, 최종적으로 정할 수 없는 사람 두 사람이네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정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X 다시 염색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상인 여자를 볼까요? 정상인 여자는 X 다시를 가지고 있으면 정상인 여자는 이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 그다음에 이 사람, 그다음에 이 사람이 되겠죠. 총 4명이 되겠네요. 자,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정리했고, 두 번째 가의 생명 유전자는 아버지와 어머니 중 누구로부터 물려받았는가? 어머니한테 받았죠, 어머니. 이 X 다시 유전자는 여기 어머니한테도 왔잖아요, 어머니. 그 다음에 정상으로 표현됐지만 생명 유전자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 정상으로 표현되지만 생명 유전자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성일 수밖에 없죠.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정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4명이네요. 어렵지 않죠? 이거 중요합니다. 항상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리합시다. 정상인 부모 사이에서 생명인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은 정상에 대해 열성 형질입니다. 이건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정상인 부모 사이에서 생명이 튀어나기 때문에 생명이 열성입니다. 그 말에 나와 있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생명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있어요. 그래서 성 염색체 구성의 XY 남자는 생명 유전자가 한 개만 있어도 생명이 되고 그 말은 X-Y가만 돼도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 염색체 구성이 XX인 여자는 X 염체에 모두 생명 유전자가 있어야 생명이 됩니다. 즉 X-X 하지만 생명이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말 잘못했네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나타나죠. 남자는 X가 하나만 있으니까 하나만 갖고 있어도 무조건 생명인데 여자는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야죠. 밑에 한번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볼까요? 첫 번째는 생명인 남자, 그다음에 정상인 여자. 두 번째는 생명인 남자인데 정상인 여자지만 이 유전자를 하나 갖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정상인 여자. 두 번째는
정상인 남자하고 생명인 여자를 비교해보면, 자, 하나씩 봅시다. 이렇게 상식세포 이렇게 하면은 XX 다시 얘하고 얘하고 얘면 XY, 얘하고 얘면 XX 다시 얘하고 얘면 XY.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XX 다시 얘하고 얘면 XX, 얘하고 얘면 X 다시 X 다시 얘하고 얘면 X 다시 Y. 생명이네요. 생명. 그 다음에 얘는 X하고 X 다시면 XX 다시 Y하고 X 다시면 X 다시 Y, X하고 X 다시면 XX 다시 Y하고 X 다시면 X 다시 Y.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네요. 자, 이 결과를 보면 아버지가 생명이면 딸은 모두 생명 유전자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딸은 XX인데 아빠가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아빠는 생명이잖아요. 그럼 이 X 다시는 딸이 되려면 X 다시는 무조건 딸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모두 생명 유전을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항상 생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생명이라면 엄마가 줄 수 있는 X 유전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X 다시. 근데 아들이 되려면 아빠한테 Y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무조건 생명입니다.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보면 됩니다. 여러분 외우지 마세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X 염색체에 있어 남녀에 따라서 형질이 나타나는 비율이 다른 유전 현상을 반성 유전이라고 합니다. 반성 유전의 예로는 생명도 있지만 혈유병도 있어요. 혈유병은 피가 잘 응고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그 거머리라고 있는데 거머리가 물면 피가 잘 응고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계속 응고되지 않는 거를 혈유병이라고 해요. 이 혈유병도 반성 유전인데 혈유병 유전자는 마찬가지로 X 염색체에 있고요. 정상에 대해 열성으로 유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X 다시라면 얘는 혈유병이 아닌 거고요. XX 다시면 혈유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에 대해 열성이라는 거죠. X 다시 즉 혈유병이. 그래서 이렇게 반성 유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개념학의 문제를 풀고 마무리할까요? 첫 번째, X 염색체의 유전자가 있어 남녀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는 비율이 다른 유전 현상을 반성 유전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버지가 정상이고 어머니가 생명일 경우 아들과 딸의 생명 여부를 설명하시오.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가 정상이면 XY고요. 어머니가 생명이면 X 다시 X 다시죠. 하나씩 해봅시다. X하고 X 다시 만나면 XX 다시, X하고 X 다시 만나면 XX 다시, 이렇게 만나면 X 다시 Y, 이렇게 만나면 X 다시 Y. 자, 그러면 딸은 정상, 아들은 생명이죠. 하지만 딸이 정상이긴 하지만 생명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죠. 보유한 정상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죠? 그러니까 항상 아들은 생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반성 유전에 대해서 배웠는데, 반성 유전은 대표적으로 생명하고 혈유병이 있다 하는 것을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반성 유전은 성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다른데, 그러한 이유는 X 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많이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